빅데이터 ICT 전공 트랙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올해 이제 진행할 전공 트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ICT 전공 트랙이라는 거에서 이 ICT라는 말은 뭐 정보, I는 정보고 C는 통신이고, 그래서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 테크놀로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정보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전공 트랙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교육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학계열 3개과가 있죠. 소프트웨어 융합과, 그다음에 스마트 IT과,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과는 올해 신설돼서 현재 신입생 선발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3개 학과가 공학 계열에 속해 있는데, 이 3개 학과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기술을 가르치는 특별한 전공 트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 기준으로 4과목, 3학점짜리 4과목을, 근데 이게 2학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2과목씩 4과목을 이수해서 12학점이 이수되면 이수증을 학교에서 따로 발급해줘요, 여러분들에게. 이 빅데이터 전공 트랙을 이수했다는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장만 가지고 졸업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한 줄 더 가지고 간다는 거에서도 의미가 있죠. 자, 공학 계열의 다른 계열은 못 듣게 돼 있어요. 이건 공학 계열에 있는 이 3개 학과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 2학년 때 듣는 게 원칙이죠. 물론 3학년도 원한다면 들을 수는 있어요, 수강 신청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학년 때 많이 듣죠. 자,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과정에 수강 신청할 때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쯤에 수강 신청하죠, 보통. 그때 내가 듣고 싶은 과정 신청하면서 이 ICT 전공 트랙에 해당하는 과목을 따로 수강 신청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자, 이 ICT 전공 트랙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올해 참여하게 되면 3번째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1기, 2기가 완료됐거나 완료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20년도에 1기, 그 다음에 작년에 2기가 시작해서, 작년도 2기생 같은 경우는 2학기에 시작해서 올 1학기로 끝나는 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시작해서 지금 한 40여 명이 이수를 했고, 나머지 학기, 2번째 학기를 3학년 1학기 시점에서 이제 이번 신학기에 이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여 명이 이수 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3기생부터는 기존에는 2학년 2학기에 시작해서 3학년 1학기에 끝나던 과정을 2학년 1학기에 시작해서 2학년 2학기에 끝나도록, 다시 말해서 그냥 2학년의 과정이 개설되도록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22학년도부터는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 1학기에는 2기생의 2번째 학기와 3기생,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학기가 같이 개설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존의 1기, 2기생까지의 과정은 과목도 약간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과 실무,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시각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통계. 그래서 분석에 관련된 2개 과목, 그 다음에 시각화에 관한 1개 과목, 그리고 통계에 관한 1개 과목, 이렇게 총 4개 과목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22학년도부터는
요 통계를 빼고 대신에 빅데이터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통계를 빼고 저 과목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통계 과목을 이렇게 여학생들이 별로 재밌어 하지 않거든요. 좀 딱딱한 수학적인 이론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대신에 빅데이터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추가해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학년 1학기에 빅데이터에 관한 기초와 응용 두 과목이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는 시각화와 웹 프로그래밍 과목이 진행될 겁니다. 특히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신학기에서 이 기초와 응용이 같은 학기에 두 개 과목을 진행하는데 이 과목은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초 과목을 두 개 과목에서 함께 공부하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만약에 수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시간에도 기초를 배우고 목요일 날 시간에도 기초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때까지 아마도 기초 과목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응용 과목을 또 두 개 시간에서 같이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왜 교과 과정을 저렇게 개편했는지, 학기도 한 학기 땡겼는지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과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과에는 아예 이런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 IT과에는 일부 과목이 중복돼서 개설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ICT 트랙에서 듣는 학생과 본 과정에서 듣는 학생들 간에 이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기고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는 게 3학년 때 1학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사회 맞춤형 과정하고 기존에 있던 ICT 트랙의 3학년 2학기 과정이 1학기 과정이 서로 겹치죠. 그러니까 ICT 트랙의 두 번째 학기가 3학년 1학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 맞춤형 과정하고 함께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기를 하나 땡기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과목을 없게 만들고 뭐 이런 문제를 만들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과목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선수 과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B라는 과목을 들으려면 A라는 과목을 먼저 듣고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데이터 시각화 과목의 끝부분에 가면 웹사이트에 시각화 결과를 올리는 내용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웹 개발 과목을 안 배운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학기를 좀 땡기고 과목을 일부 조정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몰라도 상관이 없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ICT 트랙에 와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는 웹사이트를 캡처해 놓은 사진이 하나 들어있고 그 밑에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는 교수님이 수업에 사용하던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웹사이트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코로나 차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차트에 이렇게 점에 이 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몇 월 며칠 날 데이터인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맨 끝점에 가져가 보니까 1월 5일, 오늘이 1월 11일인데 5일 것까지는 아니지. 1월 9일 것까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미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관련된 전 세계 상황을 매일매일 모아서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줘요. 근데 미국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틀 시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미국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이터까지는 아직 미국에서 안 올려놓은 거고 미국 기준으로 어제 데이터까지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내일이나 모레쯤 접속해 보면 하루치나 이틀치 정도의 데이터가 더 추가돼서 보일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차트가 고정된 차트가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차트도 바뀌어서 그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서윤 학생이나 지연 학생, 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차트를 처음 그렸던 시절은 한 1년 반쯤 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리면은 요 앞부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데이터가 쌓여서,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점점 많아진 거예요. 자,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말하자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올려주는 데이터를 웹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URL을 찾아가서 그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해석해서 이 차트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HTML이나 CSS는 여러분이 HTML 코딩을 해서 화면을 보자 그러면 그림이 뭔가 내용이 나타났는데 그 HTML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파이썬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작성한 거지만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 HTML 태그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올려놓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보면 그래프가 또 달라져 있고 모레 보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두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최근 투표에 농구가 11표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자, 여기 투표 메뉴에 가서 자, 투표 메뉴로 들어와서 운동을 고른 다음에 농구를 하나 투표를 더하면 11표가 아니라 이제 12표가 된 거 보이죠? 그래서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농구가 12표로 바뀌어서 나오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웹페이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아까 투표 어느 운동을 좋아하느냐 해서 내가 농구를 눌러주니까 그 투표해준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던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다가 HTML 태그를 파이썬 프로그램이 만들어내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바뀌니까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표 수치도 자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감이 잡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했던 웹페이지는 정적인 웹페이지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이 HTML 태그를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오늘 보나 내일 보나 일주일 후에 보나 똑같은 내용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데이터가 바뀌면 화면도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짜는 기법을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1학년 때 파이썬 프로그램 배웠을 텐데 그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에서만 돌잖아요. 내가 짠 프로그램을 친구한테 보여주려면 친구한테 내 컴퓨터를 가져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친구를 데려와서 보여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어때요? 여러분도 이 주소를 똑같이 넣고 접속하면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메뉴에 접근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회원 가입부터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이 사이트를 들여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든 메뉴를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짜는 법을 배우는 게 아까 교과목 4개 중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 있던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목은 이런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형태의 뭐 꺾은선 차트, 막대 그래프 이런 걸로 보여주는 기법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걸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차트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네, 코로나19. 이거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차트죠. 우리나라도 요즘 꽤 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이게 인구가 많아서 차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인구 100만 명당 몇 건이냐를 기준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확진자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세계 인구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네, 지금 여기에는 아프리카부터 유럽까지 각각 대륙별로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대륙마다 3개의 막대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는 1800년대, 두 번째 막대는 1900년대, 세 번째 막대, 초록색 막대는 2012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 보세요. 100년 사이에 이만큼 늘었고 또 100년 사이에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죠. 그런데 다른 대륙들도 인구 증가 추세를 똑같이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다루는 분야예요.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고 요즘 IT 업계에서 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처리 또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면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아주 핫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 자, 타이타닉 호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그 침몰에서 여러 사람이 그 빠져 죽었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생존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이 제일 비싼 좌석이고 3등석은 제일 싼 좌석이에요. 각 좌석별로 빨간색으로 그려진 막대는 사망한 사람의 수치고 초록색으로 그려진 막대는 생존한 사람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3등석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1등석은 전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죠. 이런 것만 봐도 이 좌석 등급별로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자, 이런 걸 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타이타닉2는 비슷한 차트인데 아까는 수평으로 그린 거고 이건 수직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그릴 때 사용했던 기법이 조금 달라요. 자, 마지막 타이타닉 3를 보시면 자, 아까 수직 막대로 그렸던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는 꺾은 선이 하나 더 있어서 생존자의 비율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대는 생존자의 수치고 몇 명이 생존했느냐, 몇 명이 사망했느냐의 수치고 꺾은 선 차트는 생존 비율이에요. 그래서 1등석의 생존 비율이 3등석의 생존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게 나타나 있죠. 60%가 넘게 살아났는데 3등석은
25%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는 하나의 차트에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왼쪽에도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죠. 자, 이런 시각화를 배우는 게 여러분이 이제 아이스틱 트랙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빈대떡 차트 혹은 파이 차트라고 부르는 건데 타이타닉 호 승객이 어느 항구에서 배에 올라탔는지 승선한 항구에 따라서 타이타닉호의 이 승객 수를 파이 차트로 그려주는 그런 차트예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 점들이 막 찍혀 있죠. 저 점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의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소나타라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딘가에 그 점이 하나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메이커도 많고 모델도 다양하겠죠. 그런 거를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 X축은 연비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연비가 높은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일본에서 나온 어떤 차라는 걸 알 수 있고 연비가 48.6. 근데 이 단위는 갤런당 마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리터당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른 단위를 쓰죠. 자, 그리고 Y축은 마력이에요. 차가 얼마나 힘이 좋으냐를 뜻하는 마력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차를 보면 미국 차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비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점들이 색깔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빨간색은 유럽차, 그 다음에 일본 차는 초록색, 그 다음 미국 차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트에 찍혀 있는 점들을 잘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차들은 왼쪽 위에 있죠.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연비가 낮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마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유럽차나 초록색으로 보이는 일본 차들은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연비가 높다는 얘기고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마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은 나쁘지만 힘은 약하지만 연비가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좌상에서 우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연비가 좋은 차들은 마력이 나쁘고 마력이 좋은 차들은 연비가 나쁘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한 거예요. 자, 비슷한 차트를 조금 더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차트인데 위에 똑같은 차트지만 막대 그래프로 미안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차트가 있는데 연도별로 차가 몇 종이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70년대 데이터부터 82년까지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 82년에 나온 데이터가 60건이 넘네요. 차량의 종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치를 다 합치면 여기 있는 점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 막대 차트 쪽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해놓은 영역을 변경시키면 아래쪽에 점들도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그 대응되는 데이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화 차트예요. 잠시만요. 내가 창문을 좀 닫고 오겠습니다. 약간 추워졌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를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 왼쪽으로 가면 지금 색깔이 보이는 점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선택한 거에 해당하는 점들만 아래쪽 산점도에서 색깔이 나타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다 파이썬으로 만든 차트예요. 이런 걸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홈으로 좀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이런 차트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그려주는 이런 기법을 데이터 시각화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기능을 구현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던 노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많은데,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위에다가 시각화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울시의 각 구별로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데 진한 곳일수록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에요. 인구 대비. 그 다음에 동그란 원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원은 해당 구의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클수록 검거율이 높은 곳이고 동그라미가 작은 곳은 검거율이 낮은 곳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또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는 요거부터 보시죠. 요거를 보시면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역시 점이 드문드문 찍혀 있는데 그게 구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남구가 맨 오른쪽 위쪽에 있고 중구가 맨 왼쪽 밑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인구가 많은 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파구가 인구는 제일 많네요.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중구예요. 그리고 Y축으로 위에 있을수록 CCTV 설치를 많이 해놓은 구라는 뜻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해당 구의 CCTV 숫자가 제일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구분되어 있어서 비율에 따라서 색깔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 CCTV 비율이 높을수록 노란색, 낮을수록 보라색 쪽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시각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선은 프로그램에서 계산해낸 평균치 수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데이터 시각화해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런 코드가 저런 시각화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예요. 자, 밑에 보이는 건 아까 거를 두 개를 한 건데 아래쪽은 18년도, 2018년도, 위에 거는 2019년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15년도에서 18년도. 강남구 같으면 15년도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18년도에는 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의 길이나 두께를 가지고 변화의 폭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 모양을 취하는 구들은 인구가 늘어난 구예요. 15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 갔죠. 반면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인구가 18년도에 더 줄어들어서 왼쪽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시각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연봉도 나오고 이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IT학과, 소프트웨어 융합과, 선비과, 호텔관광과, 유아교육과 각 학과의 위치를 시각화한 건데 오른쪽에 있으면 그 학과 졸업생이 받는 연봉이 높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위에 있으면 취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IT과나 소프트웨어과는 연봉 수준도 높고 취업률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최고는 아니죠. 제일 취업률이 좋은 데는 보건이나 치위생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과나 치위생과는 이 연봉 수준이 낮은 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높아. 둘 다 높아야 좋은 건데 그 얘기는 오른쪽이고 위에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IT과가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한 2진쯤 되는 과가 여기, 3진쯤으로 칠 수 있는 과가 이런 과들인 거죠. 자, 이런 걸 하는 게 시각하고, 자, 지금 보는 이거는 큰 그러니까 옅은 색깔로 크게 그려진 원들은 학과의 위치예요. 그런데 진한 색깔로 작게 그려진 원이 따로 있죠. 그리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IT과 전체에 취업하는 연봉이나 취업하는 비율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IT과에서 진행했던 사회 맞춤형 과정의 연봉은 이렇게 크고 취업률은 100%였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차트예요. 자, 뭐 요것도 비슷한 차트죠. 네. 자, 이제 아마도 다시 전 페이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빅데이터 기초와 응용,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각화, 요 세 과목이 하는 게 내가 보여준 차트 그려주는 그런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초와 응용에서는 R이라는 도구를 써서 시각화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시각화하는 법을 공부하는 게 요 2학기에 있는 시각화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웹에다가 올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걸 공부하는지 이제 감이 잡힙니까? 우리 지연 학생 감 잡혀요? 네, 네, 이해했어요. 그래요. 서윤 학생도 감 잡히죠? 네. 네. 우리 나중에 오신 장성은 학생이나 최경원 학생 뭘 배우는지 이제 감이 잡힙니까?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빅데이터 트랙에서 배우는 과목은 이런 4가지 과목인데 이 3가지 과목은 시각화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각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나 응용, 그리고 여기서도 일부 시각화를 다룰 거예요. 근데 언어가 틀려요. 이 2개는 R이라는 언어로, 이 3번째 과목은 파이썬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웹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짜는 법을 배우는 게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ICT 전공 트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정해져 있는 교과 과정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했던 4개의 과목을 12학점을 다 들어야 이 수준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회 맞춤형 과정과 연계하기 좋도록 학기를 땡겼다 그랬죠. 그 얘기는 2학년 때 ICT 전공 트랙을 들어놓고 3학년 때 사회 맞춤형 과정을 공부하시면 제일 좋도록 과목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자, 사회 맞춤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 파일을 닫았네.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제 뭐 한 5분 정도면 끝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회 맞춤형 과정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설명 자료였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실정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계획이구나. 잠깐만요. 다시 밑으로. 네. 여기 전체 취업률 100%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27명, 1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7명은 무슨 뜻이냐면 3학년들 대상으로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우리 회사에서 뽑겠다라고 약속해준 인원이 합계 27명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솔리데오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10명 뽑아주겠다. 이해돼요?
10명 뽑겠다고 우리 학교랑 약속을 한 거예요. 티라유텍에서 5명 뽑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27명 뽑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27명이 채 안 돼요. 11명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홍보도 좀 덜 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1명은 10명 약속한 업체에 4명 취업했어요. 5명 뽑겠다고 한 업체에 3명 취업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 전원이 취업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명은 회사 이름을 밝혀놓지 않았죠. 이 한 명은 요 약속받지 않았던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사무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정된 기업에서도 면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약정하고 상관없는 기업이라도 면접을 보게 해서 취업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 11월 올해 1월 3일자로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으면 출근한 지 2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졸업식도 아직 안 했죠. 종강한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도 채 안 됐죠. 열흘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취업해서 회사 출근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자, 약정한 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11분의 10, 그래서 90.9%. 그 다음에 전체로 따지면 100%가 취업했고, 여기 옆에 보면 연봉이 약속이 돼 있는데, 이거는 처음 약정을 체결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뽑겠다라고 약속했던 건데, 실제로 취업된 금액은 훨씬 높아요. 10명, 요 위에 있던 10명은 2,800만 원에 취업했어요. 연봉 2,8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학생이 2,600만 원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거의 2,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취업을 했고, 더군다나 IT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은, 요 위에 있는 10명들은 대부분 내일 채움 공제라는 혜택을 받아요. 이 내일 채움 공제라는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업한 학생이 내는 돈은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돼요. 12만 원을 내면 3년 내에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줘요.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내느냐? 회사가 내고 정부가 내줘요. 그래서 3년 안에 2천만 원 정도의 적금을 부어줘요.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취업한 지 1년, 2년 만에 그만두지 않게 만들려는 유인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실질적인 연봉이 3천만 원이 다 넘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보통 얼마에 취업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한 2,400~500쯤에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실질적인 연봉이 3천만 원이 넘는 연봉으로 취업했다는 건 매우 훌륭한 성과예요. 거기다가 취업률 100%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졸업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 1년이 지났죠. 졸업한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현재까지의 취업률은 40몇 %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취업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반이 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인 거죠.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2학년이니까 2년 후에, 내년 후년 겨울쯤에, 크리스마스쯤에 취업이 확정돼서, 그것도 연봉이 한 3천 몇백만 원 되는 회사에,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위치가 좋아요. 뭐 노년역,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이런 데 있어요. 이런 회사들에 취업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3학년 때 사회 맞춤형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2학년 때 ICT 융합 트랙을 들어놓으면 사회 맞춤형 과정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주제로 진행되는 이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수하려면 빅데이터에 관한 ICT 전공 트랙을 2학년 과정에서 들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많이들 신청해서 들어주시라. 또 혼자만 신청하지 말고 친구들도 데리고 같이 가서 신청해서 수강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함께 듣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어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몇 가지 받겠습니다. 우리 최윤정 학생 뭐 궁금한 거 없나요? 답이 없네. 제가 근데 이걸 잘 음. 따라갈 수 있을지가 걱정돼가지고 막상 들어보니까 어려워 보여가지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어려워서 포기한 학생은 40명 중에 1명,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행이에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효정 학생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거 배웠을 때 혹시 관련 자격증 같은 거 따르면 좋은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자격증에 대한 소개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어디 갔지? 그 열어놓은 거? 닫았나? 여기 있구나. 요거는 그 업체들이 우리 학교 총장님하고 그 회사 대표님하고 서로 몇 명 채용하겠다 약속하고 도장 찍은 그런 서류의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내가 그거 지금 들어온 질문과 관련한 게 사회 맞춤형 과정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여기 있다. 네, 여기 보면 ADS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저 자격증은 저 ICT 융합 트랙을 이수하고 나면 시험 보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이 ADSP라는 자격증은 말하자면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자격증이에요. 저런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졸업한다면 훨씬 더 취업이 잘 될 거예요. 연봉도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걸 따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ICT 트랙에 있는 과목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먼저 자격증을 딴다. 이건 어려운 얘기고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저런 자격증을 도전해 보시면 훨씬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최경원 학생은 뭐 질문 없나요? 네. 그래요. 장성훈 학생 질문 없나요? 그 데이터가 공부할 때 통계학까지 배우면 괜찮나요?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 고급스러운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통계학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넣었었어요. 그런데 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문대학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에서 꼭 통계를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웹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한 2년차, 3년차쯤 돼서 더 깊이 있는 기술로 진행하려면 통계학 공부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ICT 트랙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개념의 통계적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전문적인 수학적인 개념으로 말고. 예를 들어서 평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다. 뭐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어떤 의미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통계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혜림 학생 혹시 질문 없나요? 네,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스마트 IT과 아닌 학생이 있나요? 네, 저 소프트웨어 융합과입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학생 없나요? 소프트웨어 융합과에? 저도 소프트웨어 융합과예요. 최윤정. 누구예요? 최윤정입니다. 아, 최윤정과 김지연 학생. 네. 어떻게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나요? 네, 공부할 목적으로 들을 생각이었는데 괜찮은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이 ICT 트랙을 이수하시고 이수증 받은 상태에서 3학년 때 데이터 과학 관련한 그 사회 맞춤형 과정에 오시면 선생님이 3천만 원 넘는 연봉에 취업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약속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신청을 많이 하라고 옆에서 좀 격려해 주세요. 또 1학년 스마트 IT과 1학년 B반 아니고 다른 A반이나 C반 혹시 있나요? 저희 없는 학년 거. C반입니다. 아, C반이에요, 장성은 학생. 네. 그래요. 잘 왔어요. C반 학생이 너무 조그맣네. C반 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들으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서윤 학생은 들어보니까 해볼 만한 마음이 생겼나요? 네네. 그래요. 데이터 시각화 멋있지 않아요? 네. 내가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금 아까 밑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차트가, 요거 너무 확대가 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요런 그래프였어요. 자, 이 차트를, 이거 다 똑같은 데이터로 그린 건데, 여기 보이는 요 데이터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 데이터를 봐가지고 저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데이터는 숫자의 연속일 뿐이고 이걸 보고 어떤 패턴을 알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패턴이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각화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 놓으면 아, 이게 뭐구나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이고 데이터 시각화예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어도 이런 게 필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오전에도 사회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고 오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ICT 융합 트랙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도 쉬는 것 같고 말도 막 이제 힘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하나 받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 학과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과목 외에 이 과목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ICT 융합 트랙의 수업은 수요일 오후하고 뭐 금요일인가 이렇게 딱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과의 일반적인 다른 과목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설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사회 맞춤형 ICT 융합 트랙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